안녕하세요. 예술의 도시 안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조금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사연으로 적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게 되었네요. 복장 터지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꼭 좀 들어주세요. 결혼이라는 건 먼 나라의 일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이와 연애 중에도 살림을 합쳐서 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주위에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 진작부터 비혼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애인이 결혼하자고 여러 번 고백했고 친정아빠도 가정을 꾸려서 사는 걸 보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제가 엄마 없이 자랐다 보니 아빠는 항상 제가 안쓰럽게 보였는지 외롭지 않게 자식 여럿 낳고 살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결혼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결국 연애 4년의 마침표를 찍고 그이와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남편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맞벌이를 해야만 가정의 생계가 돌아갔으니 일을 그만둘 생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사업한다고 하면 다들 잘 버는 줄 아는데 남편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보통 직장인의 월급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를 오래 해서 그런지 막 불타는 신혼이나 애절하고 달달한 신혼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 챙겨 먹고 다음 날을 위해 일찍 잠을 잤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을 했다가 아무래도 신혼집 대출금이다 뭐다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다 갚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가지기로 했어요. 미루고 미루다 결혼 3년 차에 들어섰고 제 나이는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이젠 다 준비가 된 것 같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져야지. 아이? 벌써? 우리 결혼한 지가 언젠데 벌써라니. 요즘 사업이 힘들어.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계속 적자야. 여보, 조금만 더 있다가 아이 갖자. 요즘 머리가 복잡해서 터져버릴 것 같거든. 남편은 사업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서 그동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냐고 물었답니다. 얼마나 힘들길래? 많이. 어쩌면 사업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 그 정도야? 당신 사업 망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직 안 망했거든. 만약 망하면 뭐 다른 일 해야겠지.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누가 피해 올까봐 물어보냐? 당신 그동안 대박은 아니어도 소소하게 잘 이끌어왔잖아. 근데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 그이는 제 얼굴을 보고 진심으로 걱정이 되냐고 묻더군요. 당신 걱정하는 거 맞아? 아니 뭐 걱정이 되긴 하겠지. 내가 백수 되면 당신이 혼자 벌어야 하니까. 맞지? 뭐라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네. 우리 언제쯤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거야? 이제 대출금 다 갚았는데 더 기다려야 해? 글쎄 기다리라고. 내 일이 좀 풀리고 나면 생각하자. 남편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여 이세 갖는 건 또 연기되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사업장에서 날밤을 새우며 일하더니 어느 날 초췌한 얼굴로 들어와서 부도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회사 정리를 하며 빚이 발생했는데 그 돈을 또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여보 미안해. 빚을 다 갚고 나서 또 대출받았네. 됐어.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리 많지 않으니까 바짝 벌어서 갚으면 돼. 고마워. 당신이 같이 갚아주면 금세 갚을 수 있을 거야. 남편이 뭔가 착각한 것 같아서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갚아준다고는 안 했는데? 당신이 만든 빚이니까 당신이 해결해. 3천만 원 정도는 1년만 고생하면 혼자 갚을 수 있잖아. 대신 생활비 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빚 갚는 데만 집중해. 뭐야? 당신 이렇게 정이 없는 사람이었어? 빚을 나 혼자 갚으라고? 이 신혼집 대출금도 나눠서 갚았잖아. 내가 혼수도 다 해오고 신혼집도 일부 갚아줬는데 당신 사업 망한 빚도 같이 갚으라고? 나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비하고 적금 조금 들면 땡이라고.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크게 내쉬더라고요. 바닥이 꺼지도록 큰 숨을 내쉬어서 누가 보면 제가 죄인인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당신이 진 빚이니까 혼자 해결해. 금액도 혼자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라고. 빚이 많든 작든 부부인데 같이 갚아주겠다고 빈말이라도 해주면 덧나냐? 당신이 이렇게 선 긋고 남처럼 말할 때마다 정 떨어지는 거 알긴 아냐? 내가 언제 남처럼 말했어? 당신이야말로 내가 당신 빚을 갚아주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 그거야말로 이기적이고 정 떨어지는 행동이야. 됐어. 당신한테 뭘 기대하겠냐? 그렇게 이기적으로 오래오래 살아라. 여러분들도 제가 잘못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전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빚을 같이 갚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는 제 돈으로 해결했어요. 다른 데로 들어가는 돈은 적금뿐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제 월급으로 빠듯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백수로 3개월을 지내더라고요. 제가 바가지를 매일 긁어댔는데 일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빚 안 갚아? 우리 엄마가 3달 동안 돈 빌려줘서 아직 놀아도 돼. 뭐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어머님한테 손을 벌려? 효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짓을 해? 나는 뭐 좋아서 돈 빌린 줄 알아? 취직이 돼야 일을 다니든 하지. 눈높이를 낮춰서 뭐라도 해. 당신 사업했다고 목에 힘주고 좋은 데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아무데나 일 시켜주는 곳에 들어가라고. 겨우 3달이다 3달. 하루라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덧나냐? 그리고 잔소리 말고 위로나 격려 같은 건 못 해주냐? 위로? 뭐라 위로해줄까? 사업 말아먹어서 참 잘했어. 백수로 지내도 좋으니까 기운내. 이렇게 말해주면 되냐? 에휴, 내가 당신한테 뭘 기대하겠냐. 됐어. 나 옷방 가서 잘 테니까 당신 혼자 저녁 먹고 잠을 자든 알아서 해. 집에서 놀면 집을 치우기라도 해야지. 개판으로 해놓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냐? 거실 다 치우고 들어가.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제 말을 무시하더니 옷 방문을 쾅 세게 닫고 들어가더군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백수 남편이 어지른 집을 치우고 사는 게 일상이었으니 화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생활은 좀 더 이어졌고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배달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후에 일을 시작해서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왔답니다. 퇴근했어? 밥은? 안 먹었으면 차려줄 거냐? 뭐? 당신 말하는 게 왜 그래? 내가 뭐? 시비 걸지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제가 잔소리를 꽤 오래 했다고 이렇게 불만족으로 대했고 집에서 부딪히는 순간엔 제 눈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했는데 남편이 곧꼬랑지를 내리더군요. 저에게 부탁할 게 있으니 자존심을 버리고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요즘 모나하게 굴어서 미안해. 서운한 게 쌓였었나 봐. 웬일로 사과를 다 하냐? 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사과를 깔고 시작하는 거냐고. 그게 대출금 말이야. 이번 달에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당신이 보태주면 안 될까? 어머님이 못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나한테 손 벌리는 거야? 나 생활비하고 적금 들면 남는 거 없어. 잘 알면서 뭘 물어? 안 된다는 거지? 그래, 뭐 그럼 그렇지. 당신이 도와줄 리가 없는데 괜한 말 했다. 적금 많이 들어서 나중에 떼부자 되라. 남편이 하는 말은 마치 사춘기 소년 같았습니다. 갈수록 철딱선이 없는 행동과 말 때문에 제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졌답니다. 그런데 또 찬바람 맞으며 배달 일을 하는 남편을 보니 안쓰럽고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저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적금이 만기되자마자 그 이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대출금 다 갚아줬던데 당신이 갚아준 거지? 그럼 나 말고 당신 구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적금 만기된 걸로 갚았으니까 앞으로 돈 많이 벌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앞으로 당신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을게. 다시는 까불거리듯 대답하지 않고 아주 순종적으로 대답할게. 여보, 충성! 돈이 이렇게나 좋은 줄 몰랐네. 빚 갚아주니까 바로 태도가 180도로 변하네. 좋아.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줘. 나 배달 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장사할 계획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줘. 뭐? 장사를 하겠다고? 여보, 사업 망해봤으면 다시 사업할 생각하지 마. 장사는 달라. 이게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갈린다고. 메뉴도 여러 개 하고 안 쉬고 일하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당신이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니까 말리면 안 되겠네. 내가 말리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서운해할 거지? 당신은 옆에서 응원이나 해줘. 그리고 꼭 당신한테 빚 갚을게. 약속한다고. 남편은 제가 대신 빚을 갚아주자 배달 일을 더 열심히 오래 일했어요.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쉬라고 했는데 그때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저희 만류에도 일을 나갔답니다.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매우 작은 상가에 들어가 장사를 시작했어요. 중식, 분식, 한식, 치킨 등등 여러 메뉴를 다 올려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배달시켜 먹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가게에서 여러 상호명으로 올려놓고 장사를 하는 상인이 적지 않게 있답니다. 남편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 메뉴를 올려놓고 기성품을 쓰면서 장사했어요. 가격을 적당히 정해서 팔았더니 꽤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여보, 오늘 매출이 200만 원이 넘었어. 나 이러다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닌지 몰라. 200만 원? 하루에 200만 원 벌었다고? 매출이 그렇다고. 순수익으로라면 그리 많지 않아. 그래도 예전에 사업할 때보다 훨씬 잘 벌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대단하네. 요즘 장사로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재주를 부린 거야? 내가 말했잖아. 누가 더 열심히 장사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갈린다고. 서비스 팍팍 뿌리고 오랜 시간 일해서 이만큼 버는 거라고. 나 좀 멋지지 않아? 그래, 멋져. 아주 멋져, 여보. 남편은 1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제가 대신 갚아준 빚을 저에게 다시 갚아줬답니다. 그이가 술술 잘 풀리는데 이번엔 제가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중소기업인 저희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원의 절반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퇴직금과 보상금을 받고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도 찰 만큼 찬 데다 경력직으로 입사하려고 하니 불러주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신입 연봉을 받고 일할 생각 없냐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거절했답니다. 두어 달 정도 집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썼다 고쳤다 하면서 받아주는 곳이 있을 때까지 지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며 노트북만 잡고 지내니 남편이 싫은 소리를 하더군요. 아직도 백수냐? 당신 한심하게 계속 놀 거야? 뭐? 내가 지금 노는 걸로 보여? 회사 구한다고 하루 종일 검색하고 있다고. 그리고 살림도 다 해놨잖아. 내가 백수로 지낼 때는 온갖 잔소리 다 하더니 내가 한마디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대드네. 당신 백수 되니까 내 마음이 좀 이해가 되나? 시비 걸지 말고 일 끝나고 왔으면 씻기나 해. 남편은 밖에서 12시간 넘게 개고생하고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따끈한 국물 하나 안 해주나. 뭐야 이거? 돈 버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수고했다고 90도로 인사하고 밥상 차려와야 정상 아니야? 밥 먹었다면서. 차려줘? 내가 먹다 남기더라도 당신이 밥 차리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장 밥 차려와. 제가 전에 바가지 좀 긁었다고 그걸 복수하겠다고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군말 없이 밥을 차렸고 수고했고 고생했다며 맛있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낄낄 웃더니 밥 한 숟갈을 뜨더니 바로 일어서더군요. 입맛이 없네.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치워. 나 골려주려고 이러는 거야? 여보, 나 안 그래도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심한데 이래야 해? 그래, 내가 당한 만큼 당신도 받아봐.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당해보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이가 좋게 변하나 싶었는데
아주 교만하고 교활한 태도가 박혀버렸더라고요. 일자리를 구하다가 안 돼서 남편의 배달 식당에서 같이 일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집에서 제 얼굴 보는 것도 지겨운데 일하는 데서 제 얼굴을 봐야 하느냐며 단번에 거절했답니다. 그이가 교만하게 대하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 꼴을 그만 보고 싶어서 회사가 아니라 고깃집 식당에서 알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특성상 새벽까지 일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먼저 퇴근한 남편은 늦게 들어온 저에게 괜히 이상한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당신 일하다가 이제 오는 거야? 아니면 어디 가서 논팽이를 만나 바람 피우고 오는 거야? 바람? 진짜 하다 그런 소리까지 하냐? 하루 종일 고기 불판 닦고 온 사람한테 그런 말 하고 싶니? 아, 내가 오해했네. 기름 냄새가 진동하네. 그리고 당신 몰골을 보니 남자가 만나줄 리가 없겠구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 화나게 하려고 각본이라도 짠 거야? 웃자고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오버하고 야단이냐? 아무튼 고기 찌든데 심하니까 빡빡 씻어라. 그래, 빡빡 씻고 잘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가 퇴근하고 들어가면 늘 조롱하듯 말하면서 화를 나게 하더군요. 회사에서 잘리고 알바하는 저에게 더 큰 시련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뿐인 핏줄인 아빠께서 간암에 걸렸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한달음에 달려갔더니 아빠가 환자복을 입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빠, 암이야? 정말 암이라는 거야? 미안하다. 애비가 평생 짐만 되는 것 같네. 네 앞길을 평평하게 닦아주진 못할 망정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수술하면 낫는다고 하더라. 아주 심각한 게 아니라고 했거든. 저는 아빠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충격이었고 저에게 짐이 된다는 말씀이 너무 슬펐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 나서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는데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 병원에 와달라고 했죠. 여보, 아빠가 암이래. 간암.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 간암? 술을 얼마나 드셨길래 암에 걸리냐? 아유, 장인어른도 참 대책 없다. 혼자 살면 건강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술 안 드시거든? 그리고 아빠가 암이라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당장 여기로 와. 장사하는데 가긴 어딜 가냐? 자정 넘으면 면회도 안 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갈 거야. 당신 거기서 날 생일 생각하지 말고 집에 와서 살림 제대로 해놓기나 해. 이 인간이... 여보세요? 그이는 저희 친정아빠가 암이라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더군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당연히 저는 아빠 곁에 남아 밤을 새웠습니다. 고깃집에 사정을 전하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시간에 병원에서 머물렀어요. 남편은 그게 불만이라며 당장 집에 와서 자기 밥을 차리라고 명령하더군요. 당신 또 병원 간 거야? 수술하면 낫는다며. 무슨 대단한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유난이야? 빨리 집에 와. 당신 말 그렇게밖에 못해? 알았어. 나도 할 말 있으니까 집에서 봐. 그이의 태도를 생각하면 당장 이혼을 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아빠 수술비랑 입원비가 대략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 보험금 일부 나오고 내 돈 보태서 4천만 원까진 되는데 1천만 원이 모자라. 당신이 좀 도와줘. 간암 수술비가 뭐가 그리 비싸? 5천만 원? 와, 아픈 것도 잘 알아보고 아파야겠네. 나중에 간암은 절대로 걸리면 안 되겠어. 근데 1천만 원을 무슨 1,000원 달라는 것처럼 쉽게 말한다? 그 돈을 달라고 하면 주머니에서 쉽게 나오고 그러나? 아빠가 암이야. 여보, 지금 상황에서 서로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 내가 힘들 땐 엄청 잔소리해대면서 날 무시했었잖아. 당신 기억 안 나? 당신한테 상처 준 게 있다면 사과할게. 미안. 이야, 장인어른 살리려고 당신이 이렇게 순한 양이 된 걸 보니 감동이야.
누가 보면 심청인 줄 알겠어.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당장 수술비를 입금해야 해서 자존심 따위는 버리고 부탁의 말을 연신했습니다. 도와줘. 아빠부터 살려야지. 그래. 뭐 당신도 발광하면서 날 도와줬으니 도와줄게. 뭐 1,000만 원쯤이야.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지. 바로 입금해 줄 테니까 병원비 해결해. 정말? 고마워 여보. 그럼 바로 입금해줘. 난 병원에 다녀올게. 그렇게 수술비를 지불하고 얼마 뒤에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빠는 치료와 수술 후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아빠, 이제 됐대. 조금만 입원하고 치료하면 완치 판정 받고 집에 가실 수 있을 거래.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돈 많이 썼지. 아빠가 돈 걱정을 왜 해? 아빠 몸이나 걱정해. 다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야 해? 알겠어? 고맙구나. 아빠가 퇴원하면 열심히 벌어서 갚을게. 돈 이야긴 그만하라니까. 아빠가 나한테 갚을 건 건강이야. 건강하기만 하면 돼. 나 아기도 낳고 잘 사는 거 보려면 오래오래 사셔야지. 맞다. 우리 딸 말이 정답이네. 그렇게 하마. 아빠는 퇴원 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며 몸 관리를 하셨는데 곧 가만히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며 구청에 일자리 신청을 하셨고 경비 교육을 받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걸 말리려고 했는데 일의 강도가 세지 않다고 하셔서 응원해 드리기로 했답니다. 아빠가 취직했다고 고기를 사들고 저희 집에 들러주셨어요. 남편은 퇴원한 아빠께 축하의 말을 전하는데 조롱하듯이 말하더군요. 아이고, 장인어른, 암 완치 받으신 걸 축하합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간암에 걸려서 저희 돈을 많이도 쓰셨네요. 제 돈도 1,000만 원이나 썼습니다. 그런가? 미안하게 됐구만. 내가 돈은 꼭 갚을 테니 시간을 주게. 이 경비로 취직했으니까 돈 벌어서 반드시 갚겠네. 경비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장인어른, 고기 싸우셨으면 구워보세요. 장인어른이 구워주는 고기나 먹어봅시다. 그래, 내가 맛있게 구워주지. 어서 앉게나. 차마 아빠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빠가 떠나시자 바로 남편에게 큰소리 쳤습니다. 당신 진짜 뭐하는 사람이야? 왜 말을 그따위로 해? 내가 뭘? 아빠한테 비싼 암에 걸렸으니 당신 돈 1,000만 원 들어가서 아깝느니 그런 개같은 소리 왜 하냐고! 당신은 인정머리가 그렇게 없었어? 내가 아는 남편이 고작 이 모양이었냐고! 야, 말 조심해라. 어디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대들어! 막말로 내가 사업 망하고 빌빌거릴 때 당신이 조금이라도 날 신경 써줬어 봐! 아니, 말이라도 예쁘게 해줬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 나 인과응보야.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라고! 내가 당신한테 뭘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데. 나 당신 빚 대신 갚아주면서까지 응원해줬어. 아이고, 그까진 몇 푼 도와줬다고 생색이냐? 그럼 당신은? 고작 1,000만 원 보태줬다고 우리 아빠 개무시래? 싸움은 도돌이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잘한 게 없긴 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큰 금이 가기 시작했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집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누려야 할 건 바로바로 명령하듯이 뱉어냈답니다. 밥 차려. 그리고 내 옷 빨아놓고 안방 청소 좀 해. 알겠어, 해놓을게. 에휴,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한테 하는 꼬라지 봐라. 당신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사과? 그건 내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생활비 줬으니까 내 할 일은 해놓을게. 말 다 했으면 방에 가 있어. 밥 차려놓고 부를게. 그 이에 밥상을 차려놓고 전 옷방에서 따로 먹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시켜서 그런 겁니다. 제 얼굴 보면서 밥 먹기 싫다고 해서 남편 눈을 피해 식사를 했네요. 아빠가 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서 일이 얼마나 수월한지 봤어요. 육체적 노동이 생각보다 적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빠, 일은 편하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괴롭게 안 해? 뉴스에서 보면 갑질이 엄청나다고 하잖아. 이 아파트 주민들 다들 좋은 분들이야. 어떤 분은 바카스도 한 박스 주시면서 잘 부탁한다 하더라. 요즘에도 그런 분이 있구나. 아빠,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아이, 그럼. 아빠도 움직여야 하니까 일이 필요해. 그리고 너와 사위한테도 돈을 갚아야 하기도 하고. 아빠가 돈 갚을 생각인 걸 알고 바로 말씀드렸어요. 아빠, 뭔가 오해한 모양인데 아빠 수술비랑 병원비는 자식으로서 해드린 거야. 돌려받을 생각 없으니까 괜히 딴 생각하지 마. 애비가 보험료 제대로 안 내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서 네 돈이 다 나갔잖아. 사위도 목돈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와서 돈 갚으라고. 아이고, 아니다. 방금 뭐라 했어? 내 남편이 아빠를 찾아왔어? 돈 갚으라고 그랬냐고. 아빠는 말실수를 했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집요하게 물어서 대답을 들었습니다. 실은 사위가 찾아왔다. 내 월급이 얼마냐고 묻더니 얼마나 기다려줘야 하냐고 묻길래 6개월 정도만 기다려달랬어. 최소한의 생활비 빼고 돈을 모아서 주겠다고 했지.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가만 안 두겠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마라. 사위 입장에선 내가 친부가 아니잖니. 네가 날 생각하는 것과 절대 같을 수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아빠한테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한 건 괘씸한 짓이야. 아빠, 그 인간이 뭐라 했건 한기로 흘려버려. 내가 알아서 다 갚을 테니까. 절대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한바탕 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하고 아빠한테도 사과할 거라는 결과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고개 빳빳이 들고 돈 갚으라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데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니라 그냥 빚쟁이가 독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 아빠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은 돈이 없으니 바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내 돈 언제 갚을 건데? 피 같은 내 1,000만 원 언제 줄 거냐고? 미안한데 당장은 힘들어. 고깃집에서 버는 돈이 많지 않은 거 알잖아. 얼마 전부터 바쁜 시간만 나와서 일하라고 해서 벌이가 적어. 한심하긴. 당신은 그 나이 먹고 아직까지 알바나 해서 되겠냐? 취직 안 해? 못하는 건가? 나니까 당신 데리고 살지. 다른 남자였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다. 그 이의 막말에 상처가 심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혼할 마음을 몇 번이나 먹었는데 아빠의 얼굴이 떠올라서 참는 데까지 참아보기로 하면서 지냈죠. 아빠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남편은 더 심하게 몰아붙이며 돈을 갚으라고 난리쳤습니다. 내 돈 1,000만 원 언제 갚는 거냐? 당신 안 갚고 넘어갈 생각이면 집어치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낼 테니까. 응, 알겠어. 갚을게. 조금만 시간을 더 줘. 뭐야, 이제는 안 되드네? 고분고분하게 말하니까 재미없다. 그래도 받아야 할 건 받아야 하니 빠른 시일 내로 갚아라. 6개월이면 오래 참아준 거라고. 장인한테 안 찾아가고 가만히 기다렸으면 최소한 고마운 줄 알아라.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빨리 갚아. 알았어. 꼭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남편에게 미운정까지 떨어져서 그런지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돈을 갚고 나서 이혼장에 도장 찍고 헤어질 생각이었답니다. 이혼장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 옷을 뒤적거리더니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이는 새빨개진 얼굴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이것 봐라! 너 나랑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냐? 너 남자 생긴 거지? 아니야. 무슨 남자가 생겨. 당신이랑 사는 게 힘들어서 헤어지려는 것뿐이야. 나처럼 돈 잘 버는 남편을 두고 왜 헤어지겠다는 건데? 이 기집애가 배가 불렀구만. 배가 불러? 당신이 돈 잘 번다고 자랑만 하지 생활비를 많이 준 적이 있어? 나한테 용돈을 줘봤어? 게다가 아빠 병원비 1,000만 원 해준 걸 갚으라고 수십 번을 닥달했잖아. 난 이제 너무 지쳤어. 우리 둘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거야. 남편은 이혼장을 반으로 접어 제 얼굴에 기분 나쁜 싸대기를 날리더군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이혼을 해도 내가 먼저 하자고 해야지. 당신도 나랑 같이 살기 싫잖아. 아니야? 나 숨 막히게 하는 걸 얼마나 더 즐기려고 그래? 내 돈 갚으면 이혼장에 사인해줄게. 뭐? 그 1,000만 원 갚으면 이혼하겠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 그 돈 갚고 법정 이혼하자고. 당신이 장사 좀 해서 돈 좀 번다고 잘난 척이 많이 심한데 내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서 이런 거라고. 위자료 제대로 받고 헤어질 거야. 이 옆에 내가 말 재밌게 하네. 나한테 뒷받침을 해줘? 돈 벌어오라고 잔소리만 긁어대던 게 이바지해준 거라 생각하냐? 남편 입을 보니 확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남편과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터져나오는 분노를 참지 않았습니다. 아이씨! 진짜 역겨워! 당신이란 남자 정말 오만정이 떨어져! 끝내자고! 이혼 소송해서 1,000만 원 까고 위자료 주면 될 거 아니야! 누구 마음대로! 난 내 돈 다 받은 다음에 능력 있는 변호사 선임해서 절대로 한 푼도 안 주고 이혼할 거라고! 아이! 그럼 돈 갚을 때까지 당신 얼굴 보고 살라고? 난 못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란 인간이랑 같이 못 지내! 그럼 나가! 여기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욕을 쏟아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답니다. 친정까지 걸어가면서 분노를 조금씩 식혔어요. 아빠한테 뭐라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혼한다는 마음은 변치 않았으니 일단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아빠, 나 배고파. 밥 줘. 그래, 어서 들어와. 아빠는 제 표정을 보고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서 일단 조용히 하고 밥을 꾸역꾸역 먹었어요. 우리 아빠는 요리도 잘하시네. 내가 널 혼자 키운 거 잊었냐? 이 정도 솜씨는 기본이지. 아빠, 아빠랑 다시 같이 살면 매일 이런 맛있는 밥 먹을 수 있는 거지? 무슨 일 있는 거야? 뭐 그냥 아빠랑 살고 싶네. 사위랑 싸웠다는 건 눈치챘는데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거냐? 아휴, 그게 다 전부 내 탓이겠지. 나만 없었으면 싸울 일 없었을 거야. 아니거든. 아빠랑 별개로 그이랑 나 사이가 엄청 안 좋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그러자 아빠는 크게 한숨을 내셨습니다. 사위가 처음엔 아주 괜찮은 친구였는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 딸, 너도 사위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내가 그런 말 했어? 아빠, 그 말 취소할게. 내가 잘못 알아도 한참을 잘못 알았어. 너도 어른이니 결정한 걸 뭐라 하진 않을게. 다만 후회할까봐 걱정이다. 걱정? 아빠, 절대로 후회 안 해. 지긋지긋한 이 결혼 생활 곧 끝낼 거야. 위로 말고 축하를 해줘. 알겠지? 아빠는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조용히 밥상을 치우시더니 산책을 다녀오신다고 나가셨답니다. 이혼소장을 쓰려고 변호사를 알아보는데 며칠 뒤 남편이 친정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묻지도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친정집에서 남편과 조우했답니다. 여긴 웬일이야? 우리 아빠 집엔 왜 왔냐고? 야, 이혼하기 전에 내 돈 받으러 왔다. 일단 내 돈부터 내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법정 이혼하기로 했으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잖아. 누가 안 준대? 당신 돈 절대 안 떼먹을 테니까 당신 집으로 돌아가. 아니, 난 돈 받고 갈 거야. 당신의 잘난 아버지한테 내 돈 받고 나갈 거라고? 어이, 장인어른. 6개월이 한참 지났는데 내 돈 언제 줄 겁니까? 남편은 저에게 한바탕 소리 지르더니 친정아빠한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 덕에 수술 받고 잘 살고 있으면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내놔요. 내 돈 내놓으란 말입니다. 그러자 아빠는 힘없이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헉하며 아빠한테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일어나라고 했어요. 이윽고 아빠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사위, 미안하네.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또다시 암에 걸렸어. 똑같이 간에 종양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돈을 갚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네. 뭐라고요? 장인어른, 또 암에 걸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네. 사위 미안하네. 내가 수술을 포기하고 그냥 저승 가고 사망보험금 남겨줄까 생각했는데 내가 욕심이 남아서 그러지 못하게 했더군. 좀 더 세상을 살아보고 싶어. 우리 딸이 잘 사는 걸 꼭 두 눈에 담고 나서 떠나고 싶단 말이네. 내가 자네 돈을 어떻게 해서든 갚을 테니 시간을 더 주게나. 자네가 이렇게 분노하는 건 다 내 탓이니 우리 딸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게. 저는 아빠의 암이 재발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사과하는 걸 듣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화가 터져 나왔어요. 그이에게 이제 속이 시원하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이제 만족하냐? 우리 아빠 암이 재발했대. 당신한테 돈 갚는 게 더 오래 걸리게 생겼지만 내가 꼭 갚을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꺼지라고! 우리 아빠를 무릎 꿇게 만들고 참 대단한 놈이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혼하고 평생 저주하면서 살 거야. 남편은 아빠의 고백에 놀랐는지 표정이 변하고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여보. 내가 왜 네 여보야?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제발 좀 꺼져. 우리 아빠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안 보여? 당장 나가. 꺼지라고! 그이에게 큰 소리를 치며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슨 일인지 무릎 꿇은 아빠 앞에 똑같이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곤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또 암에 걸리셨다니 그거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이 저 때문에 마음고생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조금 전까지 돈 달라고 난리 피운 남편이 태도를 돌변하자 기가 막히더군요. 당신 지금 뭐해? 정신에 이상 있어? 실컷 욕하다 갑자기 꿇어앉아서 뭐하는 짓이야? 여보, 내가 미쳤었나봐. 당신 말대로 정신에 이상이 있었나봐. 장인어른이 암이 재발됐다고 하니까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여보, 미안해. 내가 돌아도 한참 돌았었어. 장인어른, 이 못난 사위 용서해 주세요. 뭐 하자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가 무슨 저희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머리통을 세게 한 대 날려줬습니다. 이 인간아, 이렇게 쇼하다 또 조롱하면서 돈 달라고 할 생각이지? 당장 꺼져! 여보, 그게 아니야. 나 진심으로 미안해. 돈 좀 벌더니 눈깔이 돌아서 당신한테 막말했나봐. 장인어른 암에 걸렸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찾아뵙지도 않았고 말이야. 사람이 갑자기 잘 되면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진다더니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아. 여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정말 웃긴다. 지금 사과한다고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질 것 같아? 난 당신이랑 하루도 더 못 살아. 돈은 위자료 정리할 때 포함시켜. 나한테 줄 걸 덜 주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당장 일어서!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은 흐느끼며 울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의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남편이 진실되게 사과도 하고 저와 이혼하지 않을 거라는 걸 듣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딸, 네 서방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괜히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 아빠, 이 인간이 또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내가 보기엔 지금 쇼하는 것 같아. 암이 재발됐다고 하니까 괜히 아빠 불쌍한 척 봐주는 연기하고 사과하는 거라고. 나중에 돌아서서는 똑같이 돈돈거리면서 발광할 거라고. 그러지 말고 흥분 좀 가라앉히고 대화로 풀면 안 되겠냐? 응, 안 돼. 난 이 인간이랑 이미 다 끝났어. 제가 그이에게 다시 딱이 날리기 전에 꺼지라고 경고했더니 일어서더군요. 여보, 지금은 장인어른이 우선이니까 어서 병원에 입원시켜드려. 나도 뒤따라 갈게. 아니, 넌 오지 마. 전에도 엄청 오기 싫어했으면서 이제 와 이러는 이유가 뭔데? 야,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제대로 돌아 있었나 봐. 하여튼 장인어른만 신경 쓰자. 일단 병원으로 모셔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이 개입할 게 아니라고. 병원에서나 볼 거니까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꺼져! 그렇게 호통을 쳐서 남편을 쫓아냈고 앞밖에 어서 병원에 갈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아빠, 준비 다 됐어? 병원에 연락해놨으니까 얼른 가자. 아빠가 미안하다. 또 재발할 줄은 몰랐네. 아빠, 사과 좀 그만해. 암이라는 게 원해서 생기는 사람이 어딨겠어. 가서 치료 잘 받고 나오면 되니까 겁먹지 말고 가자고. 내가 옆에 계속 붙어 있을 테니까 안심하란 말이야. 아빠를 병원에 모셔가서 입원 수속을 밟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재발한 암이 작아서 수술 한 번과 항암 치료로 나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다시 수술 받을 생각을 하고 많이 착잡해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빠, 무서워? 무슨 한숨을 그렇게 길게 쉬어. 의사 선생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잖아. 그러게 말이다. 괜찮을 거라고 들었는데도 겁이 나네. 딸, 아빠가 너무 애 같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우, 정말 그만 좀 해. 아빠가 왜 짐이야.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가족이니까 그런 말 또 하면 나 화낼 거야? 알았어, 안 할게. 긍정적인 말만 하자. 됐지? 그래서 말인데 긍정적으로다가 네 남편하고 화해해보는 건 어떠냐? 아빠, 그 인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난 이미 마음 떴고 다시 그놈 얼굴 보면 폭발할 거야. 그래, 안 할게. 흥분하지 마. 아빠는 그제야 남편 이야기를 쏙 빼고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 제 이야기를 주로 하셨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쁘다고 하시면서 저 하나만 보고 살아온 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죠. 저 역시 아빠가 아니었으면 사랑이라는 걸 배우지 못해 아마 불행하게 살았을 거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수술비를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는데 당장 수준에 돈이 없어서 어디서 빌려야 할 것 같았어요. 신용대출이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렸어요. 그런데 통화를 들은 간호사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수술비 들어왔어요. 돈 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기 서 계신 분이 방금 지급하셨어요. 간호사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돌려봤더니 남편이 서 있더군요. 그이는 겸손한 자세로 두 손을 모으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에게 소심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패고 싶으면 화 풀릴 때까지 패도 돼. 아니, 그럴 가치도 없어. 병원비는 내가 대출받아서 바로 입금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여기 와서 병원비 내준다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니까 당장 사라져. 남편은 사람 많은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여기서 왜 이래?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여보, 나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내가 막말 내뱉은 건 정말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잠시 미쳤다고 생각해주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안 돼, 무조건 안 돼. 여기서 하루 종일 꿇어앉아 빌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무릎 꿇은 남편을 무시하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수술하는 날이 다가왔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빠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아빠, 아무것도 아니야. 지난번보다 안 아플 거야. 시간도 금방 끝날 거래. 딸, 혹시 모르니 내가 유언을 좀 해볼게. 들어주렴. 아니, 무슨 유언이야. 의사 선생님을 좀 믿어봐. 혹시 모르니까 들어줘, 딸. 사위한테 한 번만 기회를 더 줘봐라. 잘못한 게 있지만 그걸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지 않냐. 사과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봐줘. 다음에 또 너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날 장인 취급 안 하면 그땐 내가 작사를 내버릴게. 아우 참, 우리 아빤 성격도 좋으시네. 그런 놈을 바로 용서해주고 말이야. 난 아빠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 딸, 아빠 소원이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알았지? 아빠가 수술실로 향할 때 병원 복도에서 남편이 튀어나왔어요. 그이는 아빠의 손을 잡아주더니 수술실 앞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여긴 또 왜 왔어? 내가 오지 말랬지? 미안해. 장사 바쁘다고 우리 아빠 무시할 땐 언제고. 미안.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 걸 잠시 까먹었었나 봐. 아빠 수술 받으러 갔으니까 당신도 그만 가봐. 어차피 오늘은 아빠랑 대화 못해. 수술 받고 나오면 계속 주무실 거야. 그럼 내일은 와도 돼? 남편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바닥이 꺼지도록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오고 싶으면 와. 고마워 여보. 나 잘할게. 당신한테도 장인어른한테도 잘할게. 내일 오라고 했지 이혼을 번복한다고는 안 했는데? 아, 그렇지. 그럼 일단 내일 오게 해줘서 고마워. 그이는 수술실 앞에서 잠시 머물다가 곧 장사하러 간다고 떠났습니다. 아빠는 몇 시간 뒤에 수술실에서 무사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되셨습니다. 아빠, 택시 부를 테니까 옷 갈아입고 준비해. 택시 안 불러도 된다. 뭐? 그럼 버스 타고 가려고? 안 돼. 아직 몸이 성치 않아서 조심해야 해. 그게 아니라 네 뒤에 봐라. 아빠의 턱짓에 뒤를 돌아봤더니 남편이 서 있더군요. 여보, 장인어른, 제가 댁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당신 장사 안 해? 여긴 왜 왔어? 왜 오긴? 우리 장인어른이 퇴원하는 날이니까 온 거지. 장인어른, 제가 업어서 차 있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하, 됐네. 나 걸을 수 있어. 아니, 한번 업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를 한번 업어보고 싶습니다. 어서 업히세요, 아버지. 우리 사위가 제대로 효도를 하는구만. 고맙네.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빠는 남편 등에 업혔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병실에서 나가더라고요. 남편 차를 타고 친정에 갔고 아빠를 따뜻한 방에 눕혀드렸습니다. 아직 식사를 잘 못하셔서 미음을 해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곧 깊은 잠에 들었고 저와 남편 둘이 거실로 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그만 가봐. 가야 해? 그럼 장사 안 해? 아니, 해야지.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아빠가 멀쩡한 것도 아닌데 옆에 있어야지. 아, 그렇지. 그런데 며칠 뒤에 쾌차하시면? 우리 집으로 올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지 말자. 화 풀릴 때까지 날마다 때려도 좋으니까 제발 헤어지지 말자. 나 당신 사랑해.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랬냐? 카멜레온이 자기 몸 색깔 바꾸듯이 성격이 변하는 당신을 어떻게 믿고 같이 살겠어? 지금은 이렇게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언제 또 변할지 아냐고. 그럴 일은 절대 없어. 나 제대로 깨달았다고. 자기 없는 동안 집에서 지냈는데 당신이 엄청 보고 싶었어. 여보, 나 한 번만 기회를 줘. 딱 한 번. 여러 번 사과를 해주기도 했고 아빠가 유언으로 남편을 한번 봐주라고 한 게 떠올라 결국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용서해 줄게. 이혼은 보류하자.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당신한테 잘한 게 없어. 돈 못 벌 때 바가지 심하게 긁었으니 화가 쌓일만도 하지. 아니야, 그땐 충분히 욕먹어도 쌌어. 당신 잘못한 거 없어. 아이씨고, 진짜 딴 사람이 됐네. 딴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그 사람으로 돌아온 거야. 알았다. 이혼 안 할 테니까 오늘은 그만 장사하러 가봐. 난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매일 장사하러 가기 전에 잠깐씩 들러. 그럴게. 여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아우, 오글거리는 소리 말고 빨리 가봐. 결국 남편을 용서해줬어요. 아빠가 회복하고 산책도 잘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게 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맞아줬습니다. 여보,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 순간만 기다렸어, 여보. 왜 이래, 저리 가. 징그럽게 붙지 말라고. 싫어. 나 당신 엄청 안고 싶었어. 여보, 평생 당신 옆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날 남편과 무척이나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모두 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배달 식당에서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월급을 많이 주겠다고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매일 남편과 썰밤의 사연을 틀어놓고 일하는데 문득 저희 부부의 문제와 화해를 사연으로 담고 싶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욕을 많이 먹을 걸 알지만 한번 써서 보내보라고 했답니다. 지금 아빠는 건강하셔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경비 일은 저와 남편이 말려서 그만두고 몸 관리만 하신답니다. 남편과 24시간을 붙어 지내는데 이상하게 연애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사랑이 식어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요즘입니다. 저도 남편도 서로를 배려하면서 잘 살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연을 마칠게요. 또 좋은 일 생기거나 다른 에피소드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글을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